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포인트가 나올까요? 개장 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원전백서 중단 6년 만에 재발간. 두 번째, 엔터주 대면 콘서트 본격 재개부터 아티스트 컴백까지. 세 번째, 사우디 디리아 게이트 제2의 네옴시티 낙점, 국내 건설업계 기대감입니다. 이 가운데서 원전 백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좀 발간이 중단됐다가 발간됐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한수원에서 다시 2022년도 원전 백서를 발간했고요. 또 어제 국회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원전 비중 54% 전망하면서 전력 수급 계획 국회 보고가 또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신재생 특히 원전 쪽에 대한 주목도 높아질 거라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이제 원전 쪽이 근래에 이제 우간다하고 또 이제 이집트 건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원전 백서를 낸다는 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을 좀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에는 정부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또는 이제 그 지난 정권에 대한 어떤 반발하는 듯한 그런 반발 정책의 반대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원전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시켜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신재생 쪽도 많이 좀 빠져 있었고 원전 쪽도 많이 빠져 있다 반등이 나오는데, 원전 쪽에 관련해서는 이런 뉴스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계속까지 좀 뭐 쳐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요.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빠져있을 적에 소강 상태일 때 잡아주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했을 적에 바닥은 나온 것 같고, 요번에 이제 가령 두산 에너빌리티가 18,000원 위쪽으로 올라가 준다면은 이제 한 단계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꾸준히 정책 모멘텀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한 섹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슈 원전 관련해서 나올 때마다 원전 관련의 이슈를 계속 좀 따라가지고 계시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원전 지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최원재 전문가님 어제 아까 국회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야가 좀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윤 정권에서 전력 수급 계획을 보고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좀 줄이고 원전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서 그 야권에서 좀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관련한 이슈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야권에서 반발하는 거는 뭐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래도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 뭐 중점을 뒀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원전도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원전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반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게 될 것이고, 이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오늘자로 뭐 뉴스가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뭐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약 9%, 10%인데 향후에는 15%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원전도 소폭 늘어나고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는 더 늘어난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뭐 당장 전력 수요 이런 것 때문에 뭐 다 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원전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지만은 향후에 산업의 성장성으로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의 성장성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두 분 모두 원전주에 대해서는 잠잠할 때 좀 많이 내려갔을 때 사뒀다가 이슈가 터질 때 오늘같이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좀 주가가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질 때 좀 매도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사우디 디리아 게이트 제2의 네옴시티 낙점, 국내 건설업계 기대감입니다.
건설업계는 제2의 중동붐이 불 것인가 기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동 쪽도 사실 이제 다른 산업을 키우고 또 도시 자체를 좀 삼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건설 프로젝트 계속 내놓거든요. 대규모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사우디 측에서는 기가 프로젝트, 신도시 기가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지금 디리아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번째 기가 프로젝트인데요.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디리아 신도시를 지금 제2의 네옴시티로 낙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 수도에서 약 한 20-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30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대규모 주거단지, 관광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한 25조에 이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건설업계는 역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대형 건설사 좀 봐야 되는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까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네옴시티에서 큰 시세가 났던 역시 한미글로벌도 시행사 쪽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한미글로벌 차트에서부터 잠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11월 7일 날에 한 49,000원 정도, 48,900원 고점 찍고 상당 부분 내려와 있는데 한 일주일 전이죠. 한 5영업일 전에 큰 폭의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물론 6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그 이후에 주춤주춤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이슈도 있고 주가도 좀 많이 조정받았다, 쉬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되풀이로 48,900원, 45,000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이슈가 조금 더 확산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강력을 하려면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선치면은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수주의 강점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건설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다 이제 상승했다가 어제 조금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해외 건설의 해외 수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수주의 강점을 갖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저번에 대우건설 저평가돼 있다, 상당 부분 저평가돼 있다, 영업이익 적자도 안 나는데,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액면가 미치다. 그럼 결국에는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5,000원 이상이 아니라 7,000-8,000원 가도 고평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결국에 지금의 악화되는 업황, 이런 거가 결국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삼성물산도 해외 수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내부적으로 부동산 침체 우려감이 좀 컸었고요. 금리 인상기에 움츠러들었었던 건설주가 이제 드디어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시장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련한 모멘텀들 주목해보고 주가 역시 부담 없다라는 관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 사우디에서 연이어 건설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최근에 디리아 유적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프로젝트까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우리 돈으로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모멘텀 이어질까요? 지난번에 네옴시티 건 이후로 이제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이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그칠 거고요. 하지만 모멘텀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있다면은 이제 오히려 좀 올라갈 때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실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가져올 거냐에 대해 또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은 지난번 네옴시티 정도, 그보다 좀 못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본다면은 지난번 네옴시티 때 많이 움직였던 한미글로벌, 히림, 다스코 이런 애들이 테마적으로는 조금 더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전이나 전기차, 신재생, 그리고 수소까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길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중동 쪽의 건설 프로젝트는 아직은 신기루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요. 이쪽에서 분명히 뭔가가 수주가 들어오긴 올 텐데, 예. 이제 시장 반응이 지난번에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도,
그 수주에 대해서 엄청난 막 박수를 치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은 좀, 뭔가 물음표를 좀 다는 듯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수주가 얼마 되느냐, 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시장 반응도, 너무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일단 매도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재 전문가님, 두바이 쪽도 일경원 프로젝트가 최근에 내용이 나왔잖아요. D33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수주 많이 이어지고 건설주 실적 크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크게 좋아진다기보다는 얼마만큼 수주가 결국에는 신기수 전문가님 얘기대로 얼마만큼 수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지금 결국엔 네옴시티보다는 디리아 게이트가 규모가 좀 작단 말이에요. 한 3분의 1 수준으로 작으니까 우리가 네옴시티만큼의 그렇게 강력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주가가 그동안에 상승을 했는데 네옴시티 거는 그거보다는 좀 역시 못 미치지 않을까 금액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은 해외 수주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해외 수주보다는 하지만은 국내 부동산 경기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뭐 둔촌 주공이라든가 뭐 평촌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지금 미분양 사태 때문에 나올까봐 정부가 이제 대규모로 규제를 풀었는데 평촌에서 생각보다는 지금 계약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역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건설주에 대해서 지금 싸다고 접근해서 일시적인 반등 나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등 나오는 거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실적, 펀더멘탈, 업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싼 거는 대우건설 기준으로 싼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주 가운데서도 밸류 매력이 돋보이는 쪽은 대우건설에 한정해서 또 봐주셨습니다. 건설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네요. 금요일 또 금통위 금리 결정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로 엔터주 신기수 전문가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대면 콘서트 본격 재개부터 아티스트 컴백까지 네, 뭐 기존에 우리가 잘 아는 슈퍼스타들도 나오고요. 지드래곤 등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돌들이 빌보드 차트에 계속 순위를 올리더라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그 대면 콘서트가 지난 4분기부터 시작은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활성화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면 콘서트가 이제 활성화될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콘서트가 횟수도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많이 복귀를 합니다. YG 쪽에서는 이제 빅뱅의 지드래곤하고 태양이 또 이제 블랙핑크의 지수 이렇게 솔로로 이제 컴백을 하기 때문에 솔로 콘서트도 있을 거고요. 또 SM 쪽에서는 엑소가 이제 그 백현이 소집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엑소가 이제 완전체로 이제 컴백이 될 거고 이건 이미 이제 그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또 뭐 SM 쪽에서 갓더비트하고 NCT 쪽에 이쪽도 이제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해질 거고 하이브에서 뉴진스가 나왔는데 지금 차트에서 굉장히 좀 상위권을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굉장히 좀 하이브 쪽에 주가 흐름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JYP 쪽에서는 트와이스가 이번에 컴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 컴백하고 컴백이라는 뜻은 결국 뭐냐면은 뭐 게임이라든가 영화로 치면 이제 신작 모멘텀이라고 봐야 돼요. 다른 신곡을 내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뭐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 보이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엔터 4사 지금 영업이익 합산치가 작년에 4,800억 정도인데 올해 5,200억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 쪽에 전체적인 실적 상승이 있을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인데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가다가 좀 쉬는 형태인데 한 번 더 위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신고가를 한번 낸 이후에 좀 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하이브를 4사 중에서 그렇게 썩 선호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BTS 군대 가는 거는 이제 소화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NCT라든가 이제 그 뉴진스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에 의해 가지고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M을 저는 이제 제일 눈여겨보는 종목입니다. 한번 신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익이
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걸 좀 보고 있고 YG가 상당히 그동안에 부진했는데 YG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반등 구간에 있다 보고 있고요. 엔터주들은 이번 그 상반기 때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이렇게 좀 눌린 구간에서는 또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디어유가 또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 인수 추진 소식 때문에 오늘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K-팝 플랫폼으로 발돋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디어유, SM 중에서 선별해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대면 콘서트의 수혜를 입는다기보다는 역시 NC소프트와의 뭐 어떤 그런 협력 소식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DOU 뭐 일시적인 뭐 뉴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두 업체가 협력을 하면은 뭐 퍼포먼스는 더 나올 수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역시 대면 콘서트로 뭐 한정을 한다면은 기존의 연예계획사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면 콘서트가 활성화가 되면은 수익이 진짜 상당 부분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이에요. 뭐 대면 콘서트 입장료 수익뿐만이 아니라 음원 수익, 음반 판매량 같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기획사로한테는 역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 주목받고 있는 엔터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개장 전 체크포인트 보셨습니다.